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아직 4만 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38,000달러 중후반에서 오르내리면서 39,000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32,000달러대까지 다시 후퇴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상위 종목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인 만큼 이 시세 흐름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6달러 지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 거의 언저리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이 앞서서 0.59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슬슬 레거시 미디어들 사이에서도 이 소송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레스 판사가 약식 재판 일정을 한 달 넘게 앞당긴 것에 대해서 이제사 하나둘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건데, 여차하면 연내 종료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희망회로가 아닌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임팩트가 큰 소식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다소 예민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로서는 기운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이제 다가올 강세장에 앞서 좀 더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후퇴 대신 38,000달러에서 반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 4만 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이 황소 세력이 나름 추가 후퇴를 방어하기 위해서 힘께나 쓰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2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 동안 상승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100주 이동평균에서 지지 테스트를 잘 진행하고 있다. 결정적인 돌파가 발생하기 전까지 광범위한 거래 범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술 지표는 일간, 주간 차트에서는 중립적이고 월간 차트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7,500달러 지지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가격 붕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비트불 캐피털의 CEO 조 디파스콜의 경우에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주요 강세 촉매가 없고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강세 촉매가 부족한 것은 여전히 분명하고, 미국 주식은 약세, 달러는 강세, 이런 요소가 비트코인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멘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월에 17% 급락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4월을 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33,000달러 부근에서 연초 최저점을 웃돌고 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2022년 신저점을 기록했고, S&P 500은 연초 최저점을 경신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의 경우 낮은 수준에서 매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매도세를 피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미국 증시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 지지선까지 미끄러졌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온 것을 보면 황소 세력이 엄청 열심히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39,956달러로 하락했고, 이건 매도 세력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등이 이어질 경우에 황소 세력은 가격을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건데, 4만 달러 돌파에 성공한 뒤에 이 부근에서 축적을 이어갈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1,95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약한 반등은 지지선 근처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떨어지면 34,322달러를 거쳐서 32,917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라켓이 우패드희에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상위 5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요즘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루나가 선정됐습니다. 라켓이 우패드희에는 루나의 경우 75달러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황소 세력이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나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88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 수준은 곰 세력이 상승세를 막으려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하락하면 다시 지지선인 7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끌어올리면 다시 100달러의 심리적인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매수 세력은 조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100달러 장벽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의 경우에는 황소 세력이 18달러 위로 밀어붙이지 않아서 며칠 동안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가격은 10달러 심리적인 지지선까지 하락했지만 강한 반등이 나온 것은 황소들의 공격적인 매수를 의미한다. 매수 세력이 가격을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11.94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10달러 하락은 베어 트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 니어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13.8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여기서 곰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여길 황소가 뚫으면 18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반면 11.94달러에서 하락할 경우에 1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8달러 후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체인의 경우에는 0.043달러에서 반등한 것은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수 모멘텀이 지속되고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055달러 위로 상승하면 이 범위에서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다. 반면 하락할 경우에는 매수 수요가 소진됐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럴 경우 곰 세력의 하락세가 재개되면서 0.034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체인의 경우에는 최근 70개국 200만 개 이상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적용되면서 주목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비체인은 암호화폐 결제 업체 알케미페이와 제휴를 맺으면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나름의 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브릿지 2.0이 비체인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용성,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는 반면 아직 시세는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도 받는 종목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젝트 리서치 추가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켓이 우패드희에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종목은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테픈입니다. 그는 스테픈이 최근 조정에 들어갔지만 황소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13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는 4.17달러 간접 저항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5달러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 반면 하락세가 붙어서 3.13달러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08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요즘 좀 많이 오르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프는 걸으면서 돈을 번다, 이 move to earn의 개념을 접목시킨 굉장히 낯설면서도 나름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아이디어로 최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걷는다는 행위에다가 게임적인 요소를 더하고 여기에 돈까지 벌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스테픈 앱을 깔고 일정 시간 동안 걸으면 이 스테픈 코인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동화 NFT를 구매해야 합니다. NFT와 코인 그리고 게임의 컨셉, 여기에 건강의 개념까지 접목시킨 이 굉장히 그럴싸한 놀라움을 안기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픈 역시 요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 리서치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엄청 올랐다라는 점 꼭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근방까지 와버린 상태입니다. 주말 사이에 15% 상승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보기 좋게 엇나갔고 현재 0.6달러 부근까지 후퇴했다가 그나마 다행히 나름의 반등세를 조금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 15% 상승 예측을 했다가 보기 좋게 엇나간 결과를 맛본 FX 스트릿은 XRP가 SEC와의 법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아직 가격 회복이 충분하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CEO가 소송에서 SEC의 입장에도 동요하지 않고 미국이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멘트를 인용하면서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XRP 가격은 하락에서 회복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인컴샤크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XRP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0.61달러보다 더 아래로 후퇴한 뒤에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한 차트를 보면 0.598달러를 찍고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가능한 후퇴는 거의 다 한 모습이어서 이제 정말 남은 건 반등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소송 속보 관련 소식들이 이제 스멀스멀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12월 20일로 합의했던 브리핑 종료 일정을 법원이 11월 15일로 앞당기면서 이 소송 조기 종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내 종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슬슬 분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심층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리플 소송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서로를 연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를 증권으로 보고 어디서부터 상품으로 볼지 이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증권 여부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이유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은 왜 리플은 증권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증권인가? 이게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른바 힘먼 스피치도 따지고 보면 이 얘기가 핵심 사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적 지위가 법적으로 갈래를 제대로 트지 못했기 때문이고 규제 권한 설정이 아직 명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출시는 규제 명확성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고 리플 소송이 끝나야 이 규제 명확성이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과연 이더리움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역시 새로운 이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본질은 이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가 여부인데 이걸 결정하는 여러 개의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플 소송이다 보니까 이 소송 종료 시점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맞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빠르면 연내 출시, 늦어도 내년 출시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만약 리플 소송이 연내 마무리가 되고 연말 즈음에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미국 내 입법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면 정말 어쩌면 연말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까지도 함께 접할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잡하지만 중요한 흐름이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묶어서 바라보시면 대응 전략 마련하시는데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